Missing your body, missing your eyes, I'm missing the way you look at me. Well, you never love me, you never love me. What do you break my in peace? And I cry for your love, and I'm hearing your voice calling me one more time. I'll never call your phone, baby. Oh, baby. I will never call. 네,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태 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요즘에 또 겨울이 되니까 화재가 너무 많이 발생해요. 사실 우리 유튜브에서 저희가 화재를 다루는 비율이 그렇게 낮진 않아요. 그 왜 그러냐면 저는 좀 그 화재 사건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뭐 저희가 환경, 건설, 부동산 그리고 뭐 수용, 토지 수용, 그 다음에 집합 건물 관련된 소송을 주로 하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다른 사건은 일조권 사건이라든지 만약에 소음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완전히 망하는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화재는 잘 모르면 전 재산을 다 날릴 수가 있어요. 이거를 데미지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화재 소송을 저희가 진행하면서도 화재 소송을 승소하거나 판결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제가 소개해드릴 사건이 화재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2021년도 2월 달에 화재가 났어요. 근데 이 화재 난 건물의 소유자가 좀 연세가 있으신 그 어르신들이에요. 근데 명동에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가격은 좀 되는데 오래된 건물이에요. 근데 여기서 불이 났는데 이 불이 나면서 옆집으로 불이 번졌어요. 이 사건이 지금 이거 한 건이 아닙니다. 지금 뭐 그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 한 10건도 넘어요. 왜 그 불이라는 게 그래요. 자기 집만 타지 않거든요. 좀 세게 불이 나면 옆집에 타지요. 그 건물이 다 타지요. 그러면 임차인, 임대인하고의 관계가 있죠. 그 불로 다친 윗집 사람들이 있죠. 그 다음에 옆집 사람들이 있죠. 이게 여러 가지 사건이 겹쳐 있어서 고민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분도.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사건을 맡아서 진행하면서 그 첫 번째 판결이 나왔는데 전부 승소를 했습니다. 이 소유자가.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옆집이 불이 옮겨 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옆집에서는 소송을 누구를 상대로 했냐면 우리 집주인하고 이 건물의 소유자하고, 또 하나는 우리 건물을 임차한 사업자가 있어요. 회사가. 임차한 회사가 있고 또 전대차라고 해서 그 임차인으로부터 또 빌린 전차인을 상대로 다 소송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 부분을 잘 보면 어떤 건물이었냐면 이게 상업용 건물을 제가 어떤 회사에다가 전대를 준 거야. 임대차를 준 거야. 임대차를 줬는데 그 사람은 또 이거를 잘 리모델링을 자기가 갖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리모델링을 좀 했겠죠. 그리고 나서 상가로 쓰려고 하다가 다시 제3자에게 화장품 회사로 전대차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분은 어떻게 보면 중간에 있는 임차인은 그 임차료를 더 많이 받았어. 그 세를 주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화장품 가게로 쓰게 했는데 불이 난 거예요. 화재가 나니까 원고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만히, 자기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옆집에서 옮겨붙은 불 때문에 화재가 났잖아요. 그리고 손해를 봤으니까 당연히 소송해야지. 근데 이분들은 또 화재보험도 안 가입했나 봐요. 왜냐면 그러니까 본인들은 보통 이럴 경우에는 화재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고 화재보험사가 대신 소송을 하는데 이분들은 직접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 화재조사 보고서를 이렇게 한번 보니까 어떻게 화재조사 보고서가 돼 있냐 하면, 발화 장소는 뭐냐 하면 점포 밀집 지역이거든요. 이거 가운데서 불이 났는데 전면 출입구 외에 비상구와 창문 등 개구부가 없는 무창층 형태의 장소에서 불이 났다는 거고, 그 다음에 내부 계단을 통해서 이렇게 3층으로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 1층은 매장, 1층 매장 목재 가구로 되어 있고 인테리어가, 그 다음에 내실과 계단실 벽은 석고보드로 2층, 3층은 또 목재로 마감이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명동 같은 데 나가보면 이렇게 좁은 그 창이 없는 건물에 3층짜리로 이렇게 쭉 좁은 골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단이. 그리고 그 옆에 그 목재로 인테리어가 돼 있고 있는 이런 그 화장품 가게 같은 곳에서 불이 난 거거든요. 그리고 이 또 실제로 이 불이 났던 건물 자체는 기본적으로는 H빔과 벽돌 골조로 지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바닥과 천장은 목재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보니까 구조할 때도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이제 화재가 나서 원인이 뭔지를 소방서에서 나와서 화재 조사를 합니다. 화재 조사서에는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볼게요 같이. 화재는 지금 이 안쪽 계단실에서 발화가 됐는데 발화가 되면서 상층부로 확산이 됐고, 이게 왜 났는지를 보니까
고의적이거나 기계적이거나 부주의에 의한 발화 요인은 배제된 상태다. 그래 고의적인 거 아니고 기계적인 것도 아니고 부주의에 의한 발화도 아니다. 다만 전기적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그것도 단정하기는 어려워서 정확한 화재 원인이 미상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결국은 이거밖에 없어. 미상이다. 근데 배제한 거는 고의적이고 기계적이고 부주의에 의한 건 아니다. 그러면 옆집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옆집에서 주장한 게 뭐냐면 공작물 책임을 주장한 거예요. 공작물 책임이라는 게 뭐냐면 너 원고들 원고들 건물이 탔잖아요. 근데 지금 본인들은 지금 옆집 건물들이 지금 목조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오래된 건물인데 니네 수리 제대로 안 했지 않았느냐. 그러는 바람에 거기에서 불이 났으니까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 손해배상을 하는데 이때 지금 중요한 건 1차적으로는 직접 점유자인 피고 3 그게 누구냐면 전차인 지금 장사하고 있는 사람. 2차적으로는 간접 점유자, 직접 점유자가 있고 간접 점유자가 있어요. 빌려서 전차인한테 다시 빌려준 사람, 임차인은 간접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두 번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 피고 소유자가 이 책임이 있다. 이렇게 판결이 난 거거든요. 근데 판결은 어떻게 났느냐? 다 기각했어. 근데 이거 2심, 그러니까 항소심에서도 이렇게 될런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뭐 원고, 우리 일은 저는 이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2, 3에 대해서까지도 맞는지는 그거는 또 한번 봐야 되는데 법원이 뭐라고 판단했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공작물 책임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공작물 책임이라는 게 건물이라든지 기계 이런 공작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 건물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서 화재나 뭐로 인해서 불을 냈다거나 아니면 무너졌다거나 할 때 어디까지 배상해야 되느냐는 거는 기본적으로 공작물의 하자가 존재해야 돼요. 또 하나는 그 하자와 손해, 그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분명히 건물에 하자가 있고 내가 손해가 발생했어. 그럼 손해라는 게 화재가 발생해서 손해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하자로 인해서 화재가 났다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입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 배상 책임이 있다는 건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여부를 보니까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여기 원인 미상이지 않냐 화자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장한 것 중에서 분전반이 있거든. 분전반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우리 그 두꺼비 집처럼 여기 그 안에 열어보면 이렇게 전선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연결시켜주고 나눠주는 함이 있어요. 거기 분전반에서 가서 보니까 전자적인 어떤 전기적인 특이점 발견되지 않았다. 그래서 분전반에 하자 있는 것 같지 않은데 또 하나는 여기 감정보고서에 이 차단기 있잖아요. 누전 차단기 같은 그 차단기에 일부 연결된 전선이나 기기에서 누전이나 합성 등이 생길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그렇게만 판단을 했지 그 감정서에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누전이나 합선이 발생했다는 증거는 없다. 그런 감정은 아니라는 거야.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였지 거기서 누전이나 합선으로 인해서 화재가 생긴 건데 이렇게는 안 봤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작물 하자가 아닌데 건물에 어떤 하자가 있어서 화재가 난 게 아니니까 이거 인정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화재가 확산되는 데 있어서 또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있었느냐. 건물을 짓고, 그 다음에 또 그 보존하는데 어떤 하자가 있어요. 그것도 여러 가지 보니까 외벽은 벽돌로 돼 있더라는 거예요. 벽돌, 그 다음에 벽돌조와 목조가 섞여 있고, 그리고 특별히 이 건물이 뭐 목조 건물로 보이진 않는다. 목조 건물이면 오히려 더 불에 좀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보이는데 또 하나는 소방안전관리라든지 그 소방시설에 대해서 계속 점검도 받고 위반사항이 없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가 화장품 매장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뭐 화재가 확산될 만큼 그렇게 휘발성 물건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로 뭐 특별히 화재 방지를 위한 방지시설을 해야 될 필요도 없다. 그렇게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물론 공작물 책임뿐만 아니라 일반 불법행위 책임도 주장을 같이 했어요. 이게 우리는 소송을 할 때 하나 주장만 하는 건 좀 사실 위험해요. 변호사들이 뭣도 모르고 뭐 하나가 맞다 거의 꽂혀가지고 그냥 무조건 뭐 그 공작물 책임 이렇게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거는 좀 위험하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일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도 주장하고 또 하는 계약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면 그 계약상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송이라는 게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는 게 제가 항상 어려워요. 소송은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불렀으면 당연히 청구하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일반인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피해가 받더라도 다 줬잖아. 그럼 이 사람은 억울하죠. 억울한 건 맞아. 하지만 이걸 만약에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 그 옆집에서 불렀다고 다 그 사람 책임이라고 치면
옆집도 억울하잖아.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누구의 잘못인가를 결국은 판별하는 것이 법과의 일인데, 그게 진실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항상 모른다 그러잖아요. 진실 게임이 아니다, 소송은. 이건 증거 게임인데 증거를 입증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고가 다 진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 그러니까 이런 억울한 사정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보통 보험이라는 걸 들어서 자기 손해를 자기가 회복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그런 보험을 안 들어놨으면 이제는 너가 책임져, 내가 책임져. 내가 책임질 거야? 아니면 니가 책임질 거야? 이 부분이거든. 결국은 싸움이에요, 소송. 그래서 소송을 장담하면 안 돼요. 100% 이길 수 있냐고 물어보는 사람들 몇 번 물어봐요. 이길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승소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 승소 가능성이 조금 있지. 그렇다고 몇 프로, 그걸 어떻게 정량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 얘기를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그거 장담 못해요. 이런 결과가 생기잖아. 제가 얼마 전에 했던 화재 소송도 전부 패소했다고, 보험회사에서 우리 상대로 소송했다가, 제가 그런 소송들을 뭐 굉장히 전승하는 소송이라든지 화재 소송에서 그런 걸 많이 하긴 하지만, 그 이유는 안 되는 소송을 안 하니까. 그거는 전 돌려보내요. 안 되는 소송은.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시면 집니다. 저는 만약에 분명히 이 원고한테도 어렵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하니까 그냥 어떤 사람은 화재 났어요? 이거 무조건 이길 수 있어요.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거 변호사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소송 그런 거 없어. 100% 이기는 소송 진짜 드물어요. 자, 그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조심해요. 조심하시고 소송도 좀 안전하게 가시고 대신 한번 야 이거 맞다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건들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실력 있는 변호사한테 그리고 최대한 잘해줄 수 있는 사람한테 진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화재 사건들 너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보험 들어두시고 웬만하면 그 다음에 보험이 안 되면 화재 발생하면 정말로 전문 변호사 찾아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